안녕하세요. 예, 끊으시오. 아, 풀 때까지 하거든요. 제지가 나와 도지정 제지에 정으로서 백성들은 죄를 안 지게 하려면은 죄는 안 져도 부끄러움을 몰라. 예언서 하게 되면은 눈치차죠. 정치도 잘 되고 부끄러움도 하고 그런다. 풀면 내가 다 드릴게. 오늘은 몇 페이지였나요? 볼게요. 지난주에 여기 껴져 있는 92페이지 꽂아져 있는데 이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맞을까요? 죽음 얘기하다 끝나가지고 오늘 발표시킬 거예요. 뭐 그런데 뭔가 아무도 모르는. 딱 시간이 되버렸네. 죽음에 대한 몸이. 모르겠어요. 저기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강연. 네. 인사.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 걸 복이랑 받는 건 복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시간 늦었다고 헐레벌떡 왔는데 찍찍가 왔더니 벌써 이렇게 누가 주신지 모르게 그냥 컵이 3개가 딱 나타나버렸네. 이것보다가 그는 돈벼락 맞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차별학을 맞았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과학력에 보면 참 속으로 감사하면 얼마나 큽니까? 속을 꺾이는 것을 보면 오늘 먹어야 할 그 차가 그냥 올라 눈순간 다 와버리는 것 같네. 그래서 이제 안 오면 어쩔까 걱정이 됐어요. 그죠? 그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쫙쫙 보시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저한테 이제 항상 교훈이 되는 분은 제가 모셨던 강충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곡성 태안사에서 조그만 그가 저 토굴이라고 그래. 예. 조그마한 집이라는 뜻 토굴이라고 그래. 토굴에서 계시면서 그 토굴 옆에는 맑은 골짜기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분은 아침에 한 대와 맑은 물을 받아다가 놓고 거기서 세수하고 그리고 양말 빨고 그 물로 그리고 그 물로 발 씻히고 그리고 저 구석지다가 버리죠. 그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뭐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절 수 있잖아요. 그 내가 저 금강산 옛날에 여기 남북 교류단 보고 같이 생길 때만 하더라도 여기서 그 금강산 관광차 가면 그때 껍데기 있는 그 봉투알이 무엇이 어쩐다고 그런 걸 갖고 금강산 그 입에다 넣어도 안 하고 물 그런 걸 갖고 온 봉투알을 3번씩이나 거기다 비린질을 하고 지랄하고 물을 버리고 잡았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산에 흘러가는 물 똑같은 물이지만 그 한 대화 갖다가 놓고 세수하고 그러다 발 씻고 양말 빨고 하고 아주 저렇게 버려졌던 다시 말해 큰 스님은 수행자의 인격하고 인생 살아가는 인격하고 이 세상에 있으면 기회식을 열어갖고 그냥 왔어 기왕 왔으니 금강산 물로 그냥 또 비르치를 해갖고 아무것도 아니고 불량 몽통하는 셰프 3번씩이나 5번씩이나 시작하고 물 뿌려 그러고 생긴 거그 모습과 대비해 볼때 단순한 물 낭비만이 아니라 우주에 대하는 자세가 수행자하고 이 욕인들 욕망 있는 사람도 차이가 크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이 이제 그걸 모시고 나는 상자라고 해서 가끔 겸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가 그 아들하고 이제 이거 난 교훈을 주고 이제 쉽게 말하면 밥상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지. 그때마다 이런 야 저런 야 그때 보면 먹다 밥 먹다 내가 버리지 않아요. 안 냉기라고. 그럼 그것을 내가 처음 막 절에 갔을 때요. 그렇지 나는 참 오늘 쉽네. 못 자식은 놈아. 나는 이제 절 음식 냄새 나오기 싫게 좀 냉기면 그래 내가 어떤 식욕이 좀 땡긴다. 부담 안 주려고 그럼 가만히 갔다가 당신 잡다. 처음에는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식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애끼한 것이고 감사하게 써야 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게 교육시켰던 분이라고요. 그래 그분은 그분 앞에서는 음식 나오면 애초에 들어볼 때 조금은 몰라도 절대로 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러다 한 말씀도 안 하시지만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신 것 같은 게 그분은 그래서 저기 식당에 가서도 음식 함부로 안 버리게 돼. 지금 먹는 것이 그래야 돼. 그 뜻이 지금 시작 잔소리가 됐으면 차를 보니까 느끼니까. 나는 이제 저기 전라북도 조그만 산골짜기 거기서 이제 수영하고 계신 이제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참배를 갔다고 했더니 이제 우리들도 그러고 또 다른 스님들도 인사 올 때 수박도 사오고 특히 누구는 그 팥죽을 사갖고 와갖고 걸리고 이렇게 나는 내가 양이 작은 게 조금밖에 못 먹는데 그랬고 요만한 거 그 깍지 있잖아요. 여기다 하나 줬어. 그 여러분 잡수고 아니 더 드십시오. 아니다. 양이 작아서 여러분 드네. 그렇게 이제 그 수박 사갖고 오면 확 써갖고 드리게 그건 그저 하나만 한 조각만 딱 갖고 나는 이런 부분 안 들어간게 나는 없어. 그러고는 그 수박 조각 가지고 거기 있는 그 빨간 기운 있는 것은 하나도 깨끗이 잡숴. 그렇게 이제 젊은 스님들 그러지 이 기회에 큰 스님한테 올렸을 게 나머지 수박 누구나 하다가 보면 어른은 요만한 한 조각 잡수고 거기다 껍데기까지 붉은 기운 있는 거 하나도 잘 잡숴 보고는 뭐라 하다가 먹기 이제 캥기지.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스님들도 큰 스님 앞에 수박 받친 사람이 거기서 빨간 말 담고 그 빨간 데 냉겨놓고 거기서 던져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이 먹을 만큼만 갖다가 먹도록 풍토를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2점 받았는데 일찍 저런 여름만 먹고 저런만 먹고 그래도 말씀을 했을 게 하지만 오늘은 유별나게 주신 분들한테 우리 큰 스님 주신 한 2점 받는 것 같은 행복감으로 저는 다 마시려고 생각하면서 그냥 과분 없게 지금 말을 주면서 헛소리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예, 광주 향교 안에 있는 현재 생존자분들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일사 윤장희 선생님인데 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토지 신고 그리고 그 부인은 건강 유지신고 전화하실게요. 예, 그렇지 않아도 배우고 싶어서 뭐 어쩌고 했습니다. 얘기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전화 받은 집에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경목요길에서 지금 상리의 분을 보는데 막상 말하자면 이분은 율곡 선생님 때도 율곡 선생님 그 당시에 있어서도 정성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과분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그 순도 안 지켰는데 오늘날 말할 것도 없이 그 옛날 그 상리 지키지 않는데 오늘날 더군다나 상리 갖고 전혀 신식 사람들한테 얘기를 흘릴 생각하니까 여기 선생님 쓰셨던 율곡 선생님 쓰셨던 그 상리 기준하고 우리가 현재 따르는 것도 기준하고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우리 사회적 현재 의식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어디까지 설명할 것이냐 이래서 문제가 되어갖고 고민을 하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화 받아서 될지 모릅니다. 오늘날 상리 문제를 경목요길에 있는 수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에 그럼 하신 말씀이 그때의 상리의 수준도 해야 할 것인데 효심이란다는 정성 다 해야 할 것인데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때보다 아주 천양지차가 있는데 오늘날 더군다나 율곡 선생 상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 같은 경우에 내 해라 한다고 하면 그 전체를 못 알아 그렇게 해볼 것인데 또 그 문제의 핵심을 얘기하려고 정합장 얘기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게 근본적으로 상리의 근본이 정신에다만 중심을 두고 얘기하고 절차에 관해서 한다거나 예법에 관한 것이라 한다거나 가는 복제를 한다거나 그 제사 속이란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지금 적용이 안 될 거야 안 된다. 근데 오늘날에서 전부 다 장리 제도는 또 다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 몇 킬로 몇 분짜리 세 분짜리 5분짜리 부자 두꺼운 관면 들게 관면 들고 광면 들고 이중에 과기 그러면서 그 포장해갖고 엄청나게 해갖고 그 생이 띠고 다니고 장리 절차 치우고 거리 치우고 문제 오고 이런 식으로 얘기는 실제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더군다나 오늘날 도시에서는 적어도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화장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매장 하려면 매장 별도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런데 전부 다 화장해본다 할 때는 화장법을 전제로 한 다시 말하면 부모가 몇십 년, 30년, 50년, 70년 모셨던 부모가 뜨거운 불 속에서 이제 1300도에서 완전히 터져버리는 그 풍토를 전제로 한 장례는 아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부모 꼬신다고 하면 나도 엄청나게 놀랐지. 그러지.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데 저보다 태어보면 명당 발법도 안 되고 복리도 살아나면도 그럴 것인데 그런데 그러면 그 현재의 기준은 완전히 이제 평준화 되어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시신은 인생 살아온 폐물 처리 과정 아니에요? 폐기물 처리 과정에 관한 사람에 대해서 그 하늘같이 모시할 부모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붙여서 꽃잡으로 막아졌는데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것은 시대가 바꿔져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경향이라고 설명을 단지 우리 사람은 도리로서 자신이 자손 도리로서 해야 할 가장 근본 문제 뭐냐 그동안의 교육에 낳고 기존했던 부모에 대해서 연계를 하니까 정성 다하는 자세 거기에다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해서 그것이 일사 윤장님 저한테 교훈 방향에서 그렇게 흘러갑니다만 제 자신 스스로가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놈인데 저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하여튼 단지 그런 점을 얘기를 한다 하다 다만 중요한 문제는 기와의 경목요기를 얘기하면 옛날 제사 장례 절차에서 중요시했던 몇 가지 용어들은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제하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성배교 선생이 쓴 그 경몽요결이 요점만 간단히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그러면 무슨 고전연구회에서 만든 것은 이기에 작됐다 그래갖고 아주 새로운 일을 거기다 처음부터 이건 무슨 여론에서 나왔던 것들 그 빼가 보니 딱 어려운 놈을 마지막에 자기가 한번 써본다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문제를 설명 안 할 수도 볼 수 없고 근데 이 문제를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야도 어제 저녁에 특히 이제 오늘 강의를 어떻게 그냥 잠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깜깜해. 다시고는 처음부터 다시 또 짓기 시작했다고. 그 볼게 언제 어떻게 사지나 그럼 이제 실은 새벽에 5시 반에 6시에 다 이제 방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아침에는 그때는 이제 정신 초록초록 모르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깨는데 이제 몸뚱아리가 팍팍하냐고 뭔 일 하는데다가 쥐었나지. 오늘 어쩔 것이냐. 그래서 애라 일단은 예습을 나가고 이렇게 몸살날 정도가 됐다지 이거 똥을 틀어놓고 오늘 어영둥 넘어가는 것을 좀 양해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제가 성교교 선생 것을 참조해 가면서 참조한 것을 여기다 붙여갖고 설명을 해 가려고 하는데 아침 어떻게 되는 거는 상제에 관한 것이 이 교재 벌써 엄청나게 상제 많네. 안 해요. 그렇게 이게 말하자면 이 책으로 보자면 상제가 92페이지에부터서 120페이지까지 그 쉽게 말하면 30페이지 썼어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이 뒤에 우리 그동안에 논의했던 상제 그러니까 관심이나 갖겠냐마는 그 유복 선생이 핑계 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정성으로 이 고전 연구회 분들이 이 쉽게 말해 광주 쪽에 있는 전통문화 연구원 원로들의 그 모임입니다. 그쪽에서 만들 것이니까 그렇고 참고를 해다가 다만 야 상제 끝나고 나면 제례 끝나고 나서는 마지막에 정기간이 한 2편 남았거든. 그때 해야 할 일은 가족제도와 관련돼서 연결되어졌던 자손들, 후손들이, 어린이들이 어른한테 이어받아야 할 전통문화적 정신의 핵심을 뭘로 보고 있냐. 이가 경몽요필의 핵심이지. 하나하나 예의 절차 치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니까 여기서 그 근본 취지가 흔들려서 안 되겠다 싶어서 꼭 저 생각되는 핵심 부분에 관한 것들을 좀 빠른 볼펜이 있으면 줄쳐가면서 보실 준비를 좀 해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준아 볼펜 있어? 빠른 볼펜 있어? 없어? 그냥 좋게. 그 저거 갖고 좀 추가해. 그래서 그나저나 오늘 30페이지 넘으면 오늘 제가 요가 끝내버렸어요. 오늘 청리하고 다음에 제리하고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일을 빨리 들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요것은 지금 예비 도입 부분이니까 유국 선생님 뭐 그 다음에 성악지교를 시작이라도 해야겠다 그 말이에요. 성악지교를 들어가야겠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악지교는 뭐냐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 도리냐. 나만 우리 백성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열도 보면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 우리 가족이에요. 세계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다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설명할 때 지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동체 입장에서 지도자 입장에서 큰 걸 한번 보는 것이 성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한 가지라도 더 들어간 것이 중요하다.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 공부 때 요거 하다가 보면 이게 예비 공부 하다가 본 공부 노트 만들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예비 공부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들어갔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봤더니 어떻게 공부를 쓰냐 했더니 또 우리 조카 무덕이 그래도 강의를 할 때는 꼭 전체를 한번 꼭 분명하게 따먹다고 읽어주시오. 그 말 듣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홀딱홀딱 뛰어갖고 못 오고 그 히트 부분은 같이 그 극치하겠구나. 안 그러고 싶어도 은근히 내가 얼른 킹당 넘어가려고 하면 덕규가 나를 그걸 잡은다게. 지가 족한지 이래 선생인지 모르겠을 텐데 그러나 그 충실하게 하는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방향을 유지해 가려합니다. 본문은 반드시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본문에 관한 해석 부분은 반드시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되어지는 중요한 부분들은 참고 부분들은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지적해 가지고 근본적으로는 본문과 해석 부분을 반드시 거쳐야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안 겪으면 다음에 여러분들 일생 동안에 경공여견 또 읽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거든. 또 지금 어른들 또 그러고 그러고 나도 역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정신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해서 하는 데까지 본문과 구격과 그것까지 핵심을 중심으로 하되 거기에다가 꼭 거기에서 옛날 제도 중에서 알아야 할 부분들을 보충해야 할 부분들을 거기 써져 있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 글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정성들을 읽다 보면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느낌 오는 것이 뭐냐? 세상에 한국 성자, 동양의 대성자이신 율곡 선생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이 기회가 정성스럽게 읽을 때 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처음은 제가 한번 해보고 싶고 다음 기회 있으면 또 한번 여러분들이 다 읽어가도록 부부부 읽어가도록 시켜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경목역하고 시간 다 바꿔버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경목역이 다음에 성악기도와 더불어서 반드시 화담사에서 제가 여기 숨떨어지고 여기 있는 동안에 꼭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조선조에서 세상 이성계가 감동해갖고 삼봉 정선선생한테 배워서 이 정신으로 조선법 맹구한다 했던 그 정신이 삼봉선생의 조선 경국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저기 그 풍장선생님이 전화를 했더니 또 새로 나온 조선 경국전 번역문이 있다고 보여놨다고. 그 언제 오나 그랬더니 한 일주일이나 열흘 걸릴 것입니다. 그래 그럼 오면 그럼 받아가지고 확대 복사를 하든지 해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도 해갖고 여러분들 올려보도록 하려면 그러면서 적어도 누가 지금 조선 경국전 이성계가 나를 세웠다는 얘기만 이성계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이성계 정신 넣은 사람 누구냐면 삼복 정도전 아니요? 정도전 사람 철저한 민족주의자고 민본주의자예요. 크게 보자면 그 정도전 선생 뭘로 볼 수 있냐면 정도전 선생의 정신은 실은 맹자 정신으로 같아요. 그 정신 갖고 공자님 다음에 맹자하고 중용하고 연결이다. 그러다 조선 경국전 연결시키고 율곡 선생 경공역을 시키면 적어도 우리 민족 정신은 기본 방향을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때는 제가 조선 경국전 때는 내가 대학원식을 어떻게 돌아가면서 미리 야 이렇게 강의할 때 누구 미리 했다 그래서 그때는 야 이런 누구 발표해 그렇게 지적을 미리 해줬습니다. 저는 대학원생들한테 그때 경국전 조선 경국전 미리 지적해주고 발표해 네가 읽어 자네가 읽어 그렇게 해갖고 보니까 세상에 그 대학원생만 아니라 4학년들 다 법제 4학년들은 다 조선 경국전 배웠어요. 그 애들 대활동 속에는 한국법, 한국민족 정신이라는 게 눈곱만 보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박사님 저 그때는 뭐 하더라도 내가 화장들 애들이 다 따라주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 학교를 위해서
이 학문을 이제 죽어라면 죽었다는 생각 그때 들었단 말이야. 그때만 하더라도 법대 아주 단합해갖고 잘 되었니. 근데 그 후로는 한 놈도 지금 그 일 기원 놈도 없고 교재 관련 놈도 없고 다 되었다. 고시학교는 같이 세상 조세상 맺는다는데 나오라면 동원하면 목숨을 걸고 어떻게 얻은 놈들이 그 다음에 판사되고 변호사 되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 따라가야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래. 공부를 해야지. 이제 정쟁이 앉으다가 어떻게 그렇게 보겠지. 그 그럴지라도 그것이 깔아놓은 바닥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모을 수 있는 계기만 되면 잠재가 되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 퇴직은 이 제자들한테도 야 다음 모아서 그때 공부하고 같이 해봤구나 그러면 예 좋습니다 온다고. 근데 이제 이 제자놈 하나 내 조카 진리에서 사온 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변호사다가 이제 판사가 되었어요. 가들 중심이다 6놈이 모아갖고 선생님 저 공자부터 이 논어부터 같이 해주시고 그래갖고 그 중국에서 사온 논어 가들 됐고 그 같이 논어를 상당히 한 두 달 동안 같이 했어요. 그 아들 의식 속에는 뭐냐면 무엇인가 좀 앞에서 그냥 절주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 뜻 속에는 무엇이냐면 졸업은 후에라도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공공부터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여기도 만약에 강당 강의심을 좀 찾다면 요거 메인 강당 말고 또 조그마한 연구소 같은 거 만들었구나. 그 변두리에다가 그거 돈만 되면 여기서 돌아가면서 그 방당 토론방도 만들어 놓으면 사람사에 맞아 공공부터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수준도 안 되는데 말할 수가 있어.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려는데 거의 아재 돈 좀 대줘. 그래갖고 여기서 말하자면 7,000년 그 건설회사 하는 저 인체 이게 나이 차이는 있지만 상관없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인체아재 이번에 근체아재가 이번에 뭐좀 하나 해줘. 그럼 영진건설하고 있는 또 친구한테 야 여기다 방 하나 네가 짓을 주라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자연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루어질 때는 예를 들면 정경호 사람 박사님 같은 분이 그래서 이다 역할을 하셔야한다. 그런 일만 만들어지면 그래갖고 조그마한 그 레포트 하나 책 나오면 바로 우죽순처럼 공공국수가 이루어질 거죠. 그 샘플로 그 회담사에서 고경당 옆에 그쪽 연구실 맨날 거기서 같이 토론하는데 그거 한번 소문만 나버리면 뭐 갖고 온다냐? 아 백화문 갖고 온다네. 백화문 누가 한다냐? 그 이경섭 교사 한 사람이 백화문 사대까지 만들었다네. 그래 거기 시작하면 온다 그 말이야. 그럼 거기다가 예를 들면 이 공부했던 요조승 두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그걸 나왔으면 자연히 실 간단해 늑삼대 갖고 와 지키게. 그래서 이 컴퓨터를 살리려면 늑삼대 갖고 공부하는 컴퓨터를 어떻게 만들어보고 있냐 생각을 하기는 한다만 너무 그 또한 몸리평자 같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까 어떨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누가 얘기하셨던 게 마지막에 그 유언지장이라 한다거나 죽음에 대한 체험이라 한다거나 것들을 또 끝났을 때 되면 정리 한번 해보고 오늘은 좀 빨리 두 시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저 나름대로 그냥 홀딱홀딱 뛰어가면서 정리를 떠납니다. 예, 처음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했어요. 76페이지 아니 출발 그래 아니 지금 많이 읽었고요. 92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상제장 상제장부터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연결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제는 창례, 다시 말해 추상 치르는 제도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 하자면 추상 치르는 법이 제일 추상법 이렇게 읽는 수가 있겠습니다. 상제장을 읽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앞에 나오는 주석 부분의 몇 가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구격에 관한 것만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있는 복식장을 그 다음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창제는 당 1, 2 주문공 가례니 약유 의회처는 즉 질문 후 선생 장자 칭에 처하여 필진 기례가 아야니라. 핵심은 무엇이냐? 학례는 복잡한 문제지만 표준이 시작하기 때문에 누가 기준이 되었냐? 그러면 주문공 주자 그 가례에 관한 것이 전체 중국의 상례의 표준이 되었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 부분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세상에 장례 치르는 데 같이 논란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으면 불분명 어떤 의회처 불분명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바로 어디다 물어보냐? 그러면 선생 먼저 알아서 시행해본 사람 안사 그 다음에 장자 우리 어른들한테다가 물어서 그 시예처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물어가지고서 반드시 필진기계 정성을 다해서 얘도 진짜 정성으로 볼까 정성을 다해서 얘가 잘 장비를 모셔야 하는 것이니라 스스로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한 단어들은 뭐냐면 상제는 장례 치르는 법은 가례 중에서 그럼 바로 뭐냐면 우리 특히 말하면 가례 가정과 관련된 예법을 네 가지로 쓸 수 있죠. 관혼상제라고 하는데 실은 말하면 그 중에서 제일 인간의 정성이 다 들어가서 무엇이냐 좋은 의미로 즐거운 것은 이제 홀리데이. 실제는 가장 마지막에 정성이 다 들어가야 슬프면서 정성이 다 들어갈 것은 상례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상례는 부모에 관해서는 영결이기 때문에 영원히 떨어져 버린다. 그 말은 뭐냐? 살아있는 이 세상과 떨어져가는 저 세상과 마지막에 떨어져가는 영원히 작별해가는 영결, 영원히 작별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생명줄이 현재 살아있는 생명과 살아있다가 이제 끊어져가는 생명과 영원히 끊어져 버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그 표준은 수없이 많은 중국같이 논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표준을 만들어냈던 그 사람이 그래도 주자 송대에 있어서 주지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주자의 문공 가례가 저 중국에 있어서 표준화된 관원상제 가례의 제도의 표준이 됐던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무슨 우처 모든 분장이 나오고 싸고 국정 비격 부분을 보겠습니다. 상제는 마땅히 한결같이 주문공의 가례를 따라야 하니 만일 의심스럽거나 모르는 것이 있거든 선생이나 어른으로서 예를 아는 곳에 질문해서 물어서 예를 다하는 것이 옳다. 예를 다하는 것은 거기 예에 관한 관련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주소 여기 됩니다. 요거까지가 다시 말하면 상례는 진기에 그 정성스러운 예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 외에 제도 해설이란다는 한 부분들은 그 93페이지 첫째 줄 보십시오. 관혼상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말했으니까 관혼상제는 관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년 절차 관 이전에 뭐냐? 그러면 어린애 유년 어린애 입장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인생의 인격의 독립성이 완성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관 전제가 됐던 이제 뭐냐면 관 되게 남자 머리에 관을 쓰는 것만 전제로 하지만 여자들이 비닐을 꽂고 머리를 올리고 하는 것들도 관제라고 여자의 관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의 근본 취지는 무엇이냐? 그럼 관에 의해서 두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와 관련되기는 주변 체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례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혼인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례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자기에 관한 독자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에 의해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하자면 관리에 있어서 지금 설명 안 나왔지만 성년제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성년제도 몇 년입니까? 이제 20대 한다는 현재 지금 만 20세로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는 지금 18세로 만들었다가 선거. 또 군대는 지금 18세에 그러다 점점 바꿔져가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지금 16세까지 된다고 해갖고 요즘 윤한계가 뭐그 표절도 됐고 바로 말하면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컴퓨터 잘하니까 아들한테 삼성권 주자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채로 엄청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자면 현재 입장은 다시 말하면 자기 주변에 관한 모든 문제를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면역을 관리의 성년제라고 시작을 본다면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지금 만약에 성년제도를 현재 논의된 바로서는 지금 18세로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 앞에까지는 바로 뭐냐면 20세를 한 살 낮춰서 19세로 또 한 살 더 18세로까지로 하자 하는 내용이 현재 일반적 흐름입니다. 세계의 일반적인 흐름은 무엇이냐 그러면 원래 말하자면 이 프랑스 미국의 민법이 변경되면서 성년제가 이루어졌던 것은 25세가 성년제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25세가 바꿔져갖고 그 후로 18세로 아니 20세로 만들어졌던 것이 현재 서구 표준이었는데 대개 거기서 18세로 낮춰가지고 오늘날 하다 보니까 점점 지금 보편적으로 현재 서양은 18세 기준으로 법이 경향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들 이제 기왕에 더 낮추자 하는 얘기가 나올 때 14세, 16세로 내려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문제는 16세로 내린 다음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안 돼요. 안 돼요. 18세도 여러 애가 있고 안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면 그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15살에 장가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 오신 특치 어머니가 18살에 시집 오셨습니다. 그럼 18살에 시집 온 우리 특치 어머니가 작년 별시집에 오셔갖고 15살 아버지 오고 혼인해갖고 그래서 딸을 둘을 낳아. 그리고 그 양반이 23살 돌아가셨지만 5년 만에 딸 둘을 낳고 가셨으면 아버지는 세상에 뭐 있냐 하면 17살, 19살에 벌써 지금 딸 둘을 낳으셨어. 그때 그러고 나왔게 그것이 뭐야? 남녀가 똑같고 무도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랬는데도 그때부터 딱 그 책임감을 가지니까 당신이 집안 일을 담당을 해야 해. 더군다나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제치우시면서 그 책임을 아버지가 맡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이제 상처까지 해버리니까 어째. 그래서 그 피덩이 둘을 빨리 처리해야 하니까 또 다시 아버지 20살에 재혼을 장가를 가셔갖고 나중에 우리 어머니 그때 안시에서 오신 우리 어머니는 18살 천진부분 큰애기가 와갖고 와서 보니까 벌써 애기가 우는 애기가 둘 있어. 두 애기 전처에서 나온 애기 둘을 18살에 두 애기 시집 막아갖고 두 애기를 키웠어. 그 누나들이 결국 이제 어머니하고 말하자면 자기들 누나들 알기는 키워주신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제일 그래갖고 제일 어머니 제일 정성 다했던 거고 상황에 따라서 그 누나들 때문에 우리 집안은 더 많은 우애가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꺾인 데를 그냥 보완하는 대로 자르면 훨씬 더 좋은 가정이 돼요. 그런 거 갖고 싸움에 보면 장화 옥력이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때 얘기가 나간다면 그 내용으로 보자면 그때 하더라도 15살에 장가갖고 20살에 상처해갖고 다시 재혼해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40살에 국회의원이 되실 정도로 조수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보자면 그때는 그때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아있이 18세, 19세 말고 완전히 장노도 했잖아요. 그로 생각해보자면 너희들 어린게 한 것하고 달리 그때 그 엉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아버지가 결국 같이 해야 했잖니. 그렇게 생각해보자면 상황에 닿으면 18세도 20세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요즘 지금
내가 지금 저녁 때 반드시 꼭 보고 있는 중국 역사에 있어서 진시황이 탄생했던 대로 대진제국 얘기를 듣거든 말이요. 예. 대진제국이 천하통일을 갖고 천하통일은 국가체제를 만들었던 진시황이 영근이가 그때 나이가 몇인지 알아? 이제 듣고 안 되지. 진시황이 20살 때 천하를 통일하는 왕이 있더니 그때 생각해보자면 말하자면 한니발 장군이 알렉산더가 몇 살이냐? 19살이에요. 그런 뜻을 생각해보자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조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명감을 의식하면 당당히 20살 안에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은 알 수가 알렉산더 몇 살? 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상제라고 하는 것은 오셨다 가신 분과 살아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히 정리되어지는 결정적인 분단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로 필진기예가 아야라. 예란 말은 정성을 다하는 태도를 예라고 갖고 있다.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반드시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이 93페이지 또 넘어와서 보있다. 그러면 93페이지 보자면 복시에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른다는 뜻으로 복이라고 합니다. 복시에 송리에는 전 지내왔던 세속예에 있어서는 송리에서는 필호 소자 어렸을 때의 꼬맹이 이름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이름을 불러갖고 복리한다 말은 죽어서 한이 갔다고 생각하면 옛날 말하면 지금은 다 아파트 있고 그거지만 지붕에 올라가고 산한테 올라가고 예. 유통 벗어갖고 지붕에서 흔들면서 암개 복복하기. 야 암개 마지막 헌이 잘 까라 그 말이야. 암개 잘까 하고 집안에 어른이나 누가 있냐. 돌아오란 얘기 돌아오래. 가면 나가면 오늘 돌아오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 있지. 여기 돌아보라. 돌아보다 이제 그다음에 세 번 돌아보고 가. 작별 빠이빠이. 그 세 번 본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보다 이제 복이라고 하는데 복창, 복호 그런 의미가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누구 이름을 부를 것이냐. 그 말하자면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어른들 차이 뭐나 자를 불러니. 근데 꼬맹이 때는 이제 암개 그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연결하는데 암개 야 개똥아 가이 개똥아 이거 먹어야 부르면 마지막 간 사람한테 경솔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함부로 어린 깨지는 얘기를 함부로 부르지 말고 저 장중한 이름을 부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율곡 선생님 것이지 공개라고. 그래서 옛날 법에 의하면 전해온 방법에 의하면 반드시 꼬맹이 때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렇게 부르면 사람을 경시하는 것 같아서 옳지 않은 것 같다 그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시에 송례에 의하면 필호 소자 하니 자란 말은 성자 이름자 자자예요. 어렸을 때 불렀던 이름. 예를 들면 저 이름은 뭐냐 하면 내가 어렸을 때 이 교수가 어렸을 때 아니 이름이 흔했던가 봐. 그래서 내가 막 나올 때 우리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서 장안도 홍월이다. 이 병이 어렸을 때 아명이 홍월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홍역 걸려갖고 매일 말하고 진짜로 그 명태 만드는 게 되었다고 그렇게 몸에 뭐 살기 어려운 것 같다 살다가 모르다 그러니까 그때 출생신고를 안 했어. 그래갖고 이제 덜 지나간 게 이제 안 죽겠구나 싶은 게 그 다음에 출생신고를 하신 것이야. 그래서 난 호적에 이형 공짜 1년 그 이제 집을 바꾸내갖고 그때는 1년 늦게 출생신고가 된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서 청년 퇴임은 1년 더 연장 됐단 말이에요. 그이라고 했습니다. 그같이 말 어렸을 때의 자 애기 이름을 불렀는데 그렇게 하면 쓰겠느냐 부의 비례다. 그래서 소자 즉 유 어떤 사람들은 바로 말하자면 형체는 가유 호명 이름이라도 부르는 것이 좋지 않냐 어리다고 해도 그 다음에 어린 꼬맹이들이 죽었을 때는 이름을 부르되 성명을 정식으로 불러줄 것.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 죽었을 때는 창자 너를 위해서 죽었을 때는 즉
불가 호명 이름을 불러줘서는 안 되니까 그때는 아까 말하자면 그 꼬맹이 이름이 아니라 어른 이름을 성년 이름을 불러준 것이 호라고 불러준 게 낫지 않냐. 그것이 장자는 불가 호명 이름자 애기 이름 등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한담씨라고 한다지. 예를 들면 정말 싸구려. 또 근데 호대로 한도 부르다가 그렇게 부르는 방법을 해줘야지. 야 한담아라고 부르면 쓰겠냐 그 뜻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생시 소치니 가야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불러섰던 정식 이름을 갖고 불러주어야 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뜻은 아무것도 아니 같지만 죽어도 떠나갈 때 있어서 기본적인 자기 그 명칭 동일성을 인간 동일성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경솔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은 거기다 이름을 썼으면 쓰겠다고 쓸 것입니다. 구격을 보십시다. 사자의 혼을 부르는 복을 할 때 채소 그 관리에는 반드시 소자 어린 시절의 이름을 소시차 어린 시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부르고 있으나 이것은 예가 아니다. 어린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어른일 경우에는 어른 이름을 불러갖고 불러서는 너무 경솔하게 무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어른 이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부를 수 있는 가령 호를 넣어준다거나 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고 살았을 적에 일컫던 바를 따르는 것이 옳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탕호를 한다거나 그렇게 정중하게 되어는 거 그런 방법을 해서 그렇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 공부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자면 그래도 영원히 가면서 다 제 이름을 어떤 이름을 불러줘야지. 그 글쎄 어떤 저자명 이름을 불렀으면 격은 높아갈지 모르지만 어색하게 정이 없게. 그러니까 정도 있고 그 사람 예우도 해줄 것들을 넣어서 적당하게 부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통 학생들 말하자면 나이가 들어가면 암개 호에다가 공자를 쳐서 암개공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아주 복잡한 방법을 갖고 설명들보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인지 보자면 대한민국 어디 뭔 학생 뭐 그렇게 치라고 한다고. 예를 들면 전남대 총학생 의자가 같은 가령 박관일 같은 건 총학생 회장 박관일공 그렇게 한단다. 그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두 사람 그렇게 뭘 있을 것이 없다. 한번 마지막에 그 지붕국에서 떠나가는 사람 이름을 불러서 야 아무개 영원히 간다는 말하자면 세속에 있어서 이 정리를 마지막 기분이 맺히라고 싶지 않나 생각이 듭니까? 이런 얘기는 누가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를까요? 가족회의에서 합의를 해갖고 결정하면 되겠냐 생각이 듭니다. 95페이지로 넘어가서 모상 그래서 선상 어떻게 하면 쓰겠냐 그러면 92페이지의 상계는 거기다 1번을 한번 써보고 93페이지에 나오는 복시는 거기다 2번을 앞에 번호를 붙여봐요. 그래야 다른 것과 비교과 딱